공개했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가 어느 정도 대담한 여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네. 그 진보 진영 자기 적대적인 매체도 있잖아요. 텔레그램 하잖아요. 답 줍니다. 답 줍니다. 답 줘요. 이모티콘은 보내줘. 그쵸. 자주 쓰는 이모티콘. 그 오빠 얘기하시는구나. 기자한테 오빠라고 했던. 그리고 김건희 씨가 기자한테 오빠라고 했죠. 네. 어느 기자야? 이명수. 이명수한테 오빠라고 했다고? 오마이뉴스 선배한테도. 거기도. 기자 오빠라고 했죠. 부영식 씨? 맞아요. 바로 아시네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는 조중동 기자나 소위 말해서 보수 매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아니, 우리 편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김건희의 특징이 뭐냐면 저쪽 보니까 나한테 당연히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적대적인 역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받아줘요. 보통은 움츠러들거든요. 그치. 얘 나 때리려고 들어왔다. 네. 선 긋는데 김건희는 받아주더라고. 왜?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심리 분석을 해봤죠. 심리 분석. 나는 너도 감을 수 있다 이거. 그치. 네. 자신감이 이거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들어와라. 너도 감을 수 있다. 거의 이정주급인데?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염탐을 할 뿐이지 감을 수 있다는 다른 얘기거든요. 들어와라. 혹시 취재가 필요하니? 너도 내 편 만들어서 내가 역관계를 한번 펴보겠다. 근데 또 이게 특효약이 뭐냐면 역관계 펴면 100% 발휘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언론 용어로 백날 윤석열 칭찬해봐야 그거 안 먹힙니다. 조중동이니까 국민이 뭐 좋게 써주겠지. 네. 근데 진보 진영 오마이나 CBS나 그 이명수 기자나 요쪽에서 칭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잘한갑네. 쟤네는 맨날 때리는데 진짜 이게 김건희가 뭘 잘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가죠. 근데 그것도 나는 자신 있다는 거야. 이런 오만방자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주변에 다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보면은 사실 저도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가 사실 첫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 분들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이 네. 목소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쳐져 있잖아요. 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중인가? 근데 뭐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던데.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맞다고. 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니까. 맞아요. 여성 목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네.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네. 본인은 처음에 들었을 때 술 취한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다. 물론 김건희 씨가 술을 취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소송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자기가 왜 기억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네. 저 목소리 딱 맞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사실 첫 보도를 했던 기자로서 이게 오빠 전화 왔죠? 요 부분만 좀 빠진 거거든요. 네. 그 뒤에는 다 잘 될 거예요. 요 부분을 다들 설명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저희가 이런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면 더 좋겠지만 네. 지금 첫 보도를 하면서 제가 보도했던 것들이 다 들어맞아지고 있다.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정말 고생이 많았던 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네. 지나간. 예. 박형용 기자의 계엄의 시작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 이어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 작년 9월 첫 보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장되지 그렇죠. 못했을 안 오죠, 거예요.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이 땡긴 거예요. 대통령 임기를. 네, 그때 당시에 두 선배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요? 여기 있는 장윤 선배랑 이정수 선배가 모른 척 하시는 저희가 뭐 게 지켜보고 있었죠. 네, 지켜봤죠. 네. 항상 전화해서 잘하라고 응원하고 네. 엄청 힘이 됐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김건희 씨의 그 언어가 전 되게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밀으라고 했다. 밀라고 했다. 뭐 이런 건데 상당히 저작거리 용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당선인 이름을 팔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뒤에서 마쿠에서 조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김건희 씨가 갑이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명태균과 뭐 선생님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그게 선생님이라는 게 그냥 뭐 통칭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는 김건희가 갑이고 명태균이 을이었네. 이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거침없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인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쵸. 공천은 대통령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공식적인 지위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네. 사실 말을 좀 조심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미루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내뱉지 않는데 이분은 약간 그런 것조차 없다. 거침이 없어요. 네. 네. 저는 그것도 보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권자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만천하에 알리고 만천하에 싶다.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정권의 핵심은 나야. 내가 정권을 맡아보니 잡아보니까 뭐 그쵸. 이제 그런 워딩을 하면서 그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할 때도 내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했죠. 실제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공동 정권처럼. 예. 그리고 왜 통일 대통령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를 김어준 씨가 그때 국회 나와서 진술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계획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본인이 통일 대통령 하려면은 그 전부터 이런 조직을 다지고 나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염려도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남상권 변호사하고 밤중에 통화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이 녹취가 왜 주진우한테 갔냐?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남상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기대하시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육성 앞으로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그야말로 폭풍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극으로부터 협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민주당 아니냐 진보 아니냐 이러는데 자기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후의 대응을 보면서 더 한 방 더 때리는 걸 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청소다라는 표현을 해요. 청소. 네, 부패 정치인에 대한 청소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그 김건희 씨의 카톡을 하나 더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침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또 띄워줄 수 있나요? 띄워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뭐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야당 1 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 후보가 윤석열로 꼭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제발요 막 유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간절했던 겁니다. 윤을 그러니까 홍을 여기서 홍은 홍준표 시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네.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홍을 물리치고 윤을 1위 후보로 만드는데 명태균 당신이 역할을 좀 해줘.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이 명태균 씨가 공표든 비공표든 비공표 여론조사 특히 본인이 보려고 했다. 그렇게 여론조사했고 나만 봤다 뭐라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달됐을 때도 우린 그 전달 받은 사람들 뭐 윤석열 씨나 뭐 김종인 뭐 이준석 다 나는 전달 온 것만 봤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가 보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3억 5천은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놓고 그 선거 때 되면은 자기들 알아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다. 그 본인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나중에 돈 청구하는 게 그 말이 맞냐라는 게 처음 여당의 어떤 국민의힘의 논리였거든요. 네네. 그 논리들이 완전히 깨지는 어떤 카톡인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가를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렇게 부탁을 했으면 당연히 그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했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김영선 공천으로 퉁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니네끼리 나눠 먹어 세비를 가지고 그렇죠. 이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게 범죄. 그렇죠. 예. 이게 뇌물죄예요. 예. 예. 원래 뇌물을 꼭 그 대가성을 등치로 돈을 주지 않아도 권력을 통해서 지금 쿠션을 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쪽 취재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태규 씨는 그 박형강 기자도 취재를 쭉 쫓아왔지만 네. 평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은 하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통계학자다. 어. 네, 그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명태균이 내가 건진법사다. 사수를 부리면 안 돼. 네. 죄송하지만 약간 무당의 영역은 인사이트로 하는 거예요. 통계 이런 거 엑셀 펴면 안 돼요. 근데 네. 명태균은 오히려 굉장히 현대과학에 능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기술이 통계학자예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명태균 네.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21세기에 누가 쌀점을 봐. 21세기는 다 여론조사점이야. 그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쵸. 무슨 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농담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의도의 이름난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명태균을 찾아가서 야 나도 좀 도와줘라 나도 좀 해줘라고 해놓고 막상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꼬리 자르기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부터 시작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 악마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자체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니까 밟아도 되는 존재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참고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가 대선 출마 못하게 하겠다라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내가 입 열면 한 방에 뭐라 그랬지 훅 간다 그랬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